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저는 사실 예체능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에 대한 관심 같은 게 전혀 없이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경제 뉴스나 뭐 이런 거에도 전혀 아예 듣지도 않았고 매일매일.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꼭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았어요, 저랑. 그러니까 물론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다 주변이 그런 사람들이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하루는 그래서 제가 다리가 부러졌었어요. 2022년에. 왜요? 그래서 왜 다녔거든요? 강아지 안고 계단 내려가다가 아이고, 잘못해가지고 부러졌는데 그때가 이제 시작이었어요. 그러니까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됐어요. 근데 그때 딱 하필이면 이제 제가 그동안 저축을 해놨었던 게 사실 저축도 어떤 목표가 있어서 저축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냥, 그러니까, 아, 그래도 저축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조금씩 했던 게 딱 3천만 원이 되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, 그래서 딱 3천이 되는 순간 그 돈이 뭔가 제가 미안함이 드는 거예요. 너무 그 돈에게.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.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평생 모은 액수가, 아, 진짜 요거, 진짜 너무 불쌍한 돈이다, 이거. 약간 이런 오묘한 감정이 들면서, 아, 이 돈을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, 앞으로? 좀 뭔가 방법이 없을까? 뭐 약간 이 돈을 좀 더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?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하필 또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워만 있으니까. 그때 처음으로 이런 경제나 뭔가를 제 스스로 직접 찾아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처음으로. 근데 그 아까 식당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딱 무조건 뜨잖아요. 저도 그래서 대기업 등록 왜 안 하셨어요? 입학해야지 거기 빨리. 근데 그거에 돈을 지불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상하게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. 왜요? 그러니까 강의를 꼭 들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강의들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좀 저 혼자 체득을 좀 해야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모든 걸 다 책부터 먼저 읽고 저는 재수도 그냥 학원 이런 거 안 다니고 독학을 했고 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도 갔고 근데 그래서 이런 거는 한 3개월, 4개월 보다가 그 눈물 나는 그 상담 이런 거 나오면서부터는 안 보고 구독 끊고 그냥 그래서 제가 그 2022년 8월 달쯤부터 이렇게 뭔가를 찾아보면서 시작도 하고 부동산 책을 처음 사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야 사람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걸 내가 깨달았다 이제서야 나는 정말 이거는 정말 진리다 했는데 정말 좌절했어요. 저는 그때 제 제일 친한 친구 그래서 제가 야 내가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도 나는 이제서야 알았다.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30 몇 년을 살아왔더라. 네. 이렇게 막 한탄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친한 친구는 그걸 꼭 알아야 돼? 맞아요. 그게 그걸 알아야 뭔데? 돼요. 뭐냐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라고 더 이상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주변에 이런 주변 환경이면 정말 좌절스러운 거예요. 제가 그렇다고 또 근데 뭐 함부로 무슨 채팅방이나 뭐 오픈 카톡방 뭐 이런 거 들어가기도 싫고 그래서 좀 아무튼 답답한 상태로 그래도 그냥 혼자 책 읽으면서 돈도 좀 더 모으고 해서 이제 그 돈이 3천만 원이었던 게 이제 5천만 원이 됐는데 이제 더더욱 불안한 거죠. 이게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이제 정말로 진행을 하기 직전까지 이제 온 찰나에 올해 처음 그 새해 첫 1월 달 라이브 방송 때 이제 전화 기회가 있어서 진짜 한번 이제 문을 두드려 본 거죠.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그렇죠. 같아요. 예. 나한테 어떤 변화를 네. 이끌려면 맞아요. 사람을 예. 바꾸고 환경을 예. 바꾸고 맞아요. 내 루틴을 바꾸고 맞아요. 이런 것들이 되게 작은 것 같고 변화가 처음엔 없는데 이 하나하나 쌓이면 되게 크게 어마어마한 또 거지. 바뀌더라고요, 맞아요. 나중에는. 맞아요.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주변 탓하지 말고 너만 잘하면 됐지 왜 가족 부모님이 이런 거에 발제약 못 하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말도 너무 많은데 뭐 맞는 말 같기도 해요.
제가 잘해야죠. 네. 저희 오늘 실제로 보니까 좀 어떠세요? 호랭이랑. 네. 일단 유튜브 화면보다는 더 그 미남 분들이시고. 그래요? 네. 되게 좋아하시는. 아니요. 되게- 나 지갑에서 돈 꺼내려고 했어. 아, 뭔가 되게 진짜로 진정성이 실제로도 느껴져서 더 다행이고 좋고, 정말 앞으로도 저도 뭔가 좀 저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, 그게 이제 험난할 것 같긴 해서 걱정도 되고. 아니에요. 근데 그 아직 젊으시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너무 그렇게 크게 막 충분히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비슷한 나이대에 네네. 비슷한 직업 또는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좀 대표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조언이요? 무주택자, 네네. 불인이 네네. 그 대기업은 싫어 네네네.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네네네. 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네,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저는 그 돈이 없을수록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마음은 좀 그런데 비선호 지역들 중에서 잘만 찾아보면 분명히 틈새 시장이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이미 이제 잘 아는 지역들은 오히려 초보자들이 기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좀 꺼리고 비선호하는 지역 중에서도 잘만 찾아보면 옥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옥석은 사실은 큰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. 왜냐면 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. 그런 데만 잘 발굴해서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 본인만의 이제 안목이 생기실 거예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산 증식도 되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방법도 제가 써보니까 나쁘지 않더라. 돌이켜보니까.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. 그 다음에 무조건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꼭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조그만 투자 경험을 쌓으시면서 실력을 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겁내서 안 하는 것,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괜찮더라, 좋더라. 다만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본인 혼자가 좀 버겁다면은 이제 좀 약간 좀 잘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. 주변에서라도 좀 잘 아시는 분,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조금 받는 것도, 기동량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기동량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? 이제 그러면 뭐 상담을, 그러니까 뭐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진짜로 상담 받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찾아봐서 좀 이렇게 잘 믿을 만하신 분들한테 좀 의뢰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봐요.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또 사기꾼도 많으니까 좀 그런 건 좀 잘 판단하셔야 된다.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. 네. 그 다행인 게 그 엉뚱한 유튜버 만나가지고 신축 빌라 사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. 저는 빌라에 대한 약간의 싫은 게 있으시니까. 네, 너무 싫으니까 뭘 해도 나는 절대 빌라는 안 살 거라는 그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. 용산 빌라라도 난 하지 않겠다. 절대. 그리고 언덕에 절대 안 살고 싶은 막. 근데 저도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게, 저도 그 목동 빌라에 살았었거든요. 목삼동 쪽에 살아서 제 첫 집이 목삼동. 제 첫 집이 목동 빌라였던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신혼생활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. 거기 언덕백이 있고, 또 저희 집이 4층이어가지고 유모차를 갖고 4층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. 애기 막 태어났을 때였으니까 거기서 이제 신혼생활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이 알죠. 그리고 워낙 그 주차 문제도 네. 맨날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 빌라 어려운 게 있는 거. 그다음에 그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싸우기도 했었고, 진짜 싸우기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삶이 되게 좀, 그다음에 그 주차를 안에 밖에 놓으면은 빼달라고 아침에 전화가 와요. 아침에 새벽에 전화 오면 하고. 일요일 새벽에도 전화 오고. 막 짜증 내고 막 서로 막 얼굴 붉히고 그런 생활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.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저랑 와이프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파트에 처음 살아본 거예요. 그 전까지는 아파트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다가, 와이프도 이제 거의 한 30년간 연립주택에서 오래 살았던 거고, 그래서 처음 이제, 그래서 그런 삶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, 네. 그 처음에 전화 왔을 때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. 왜냐면 또 저도 이제 목동, 또 강서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, 저 강서고등학교 나왔다고 또 엄청 해주시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좀 약간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맞아요.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또 사실은. 하이페리온을 또 보기도 했고. 동경하는 것도 똑같았고, 네, 저랑. 네, 하이페리온, 그 당시 저도 하이페리온을 보면서 나중에 저런 집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제 그 꿈을 이룬 거고. 근데 저도 그 과정을 겪어왔잖아요. 그 나이 때도 고민했었던 거, 똑같이 고민했었고, 근데 어쨌든 그게 다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, 자신 있게. 근데 이게 이런 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언정 이런 길도 있으니 이런 길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
이런 의견도 있는데 두 분은 생각이 어떠신가요? 내가 사는 집 아니고 투자는 너무 겁나는 것 같습니다. 첫 집은 금매로 잘 잡아서 작은 빌라라도 독립해서 매수해서 직접 사시는 건 어떨까요?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. 빌라요? 네. 지금은 빌라가 더 팔리지 않아서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게 수도권이나 준수도권에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빌라보다는 이제 실거주를 안 하고 실거주랑 투자를 좀 분리해서 빌라에서 뭐 전세나 월세 사시더라도 정 돈이 없으시면 투자는 수도권이나 이제 준수도권에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냐. 저는 충분히 자본소득이 정말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엄마 아빠 빌라에서 나갈 생각은 없고 그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지금 170 쓰던 거에 거의 2배씩 거의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실거주는 아직도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기존에 투자하는 집을 비과세 받으려면 세대 분리는 하셔야 돼요. 나중에. 양도 시점에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파실 때는 그 세대 분리를 해서 팔아야지 비과세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는 시점에서는 세대 분리를 해야 된다. 이런 거는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당장은 할 필요는 없고 지금 1주택이시니까 한 채 더 사더라도 세대가 같이 합가가 되더라도 한 채 더 사더라도 취득세는 1에서 3%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호랭이TV 구독자 선배님들이죠, 어떻게 보면. 아, 네. 완전 그쵸. 대선배님들이죠. 투자의 관점에서는. 그럼요. 네, 뭐 후배들도 있겠지만 좀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 끝으로 좀 해주시죠. 여기 이제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인 게 뭔가 콘텐츠가 구성이 돼야 될 텐데 네. 저 같은 이런 불인이가 나와서 무슨 이게 방송이 과연 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고 물론 뭐 어떻게 많이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되게 즐거웠고 진곤 오빠도 되게 좋아하는 거 여자인 것 정말 자체가 콘텐츠야.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다른 그 선배님들도 즐거우셨기를 바라고 뭐 아니더라도 만약에 아니셨더라도 뭔가 제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그렇게 보이셨더라도 좀만 참고 나중에 이제 더 잘 어떻게 될 수도 있게끔 제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네, 좀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간간히 종종 나와주세요. 또 이렇게 과정도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서. 네, 사실 되게 좀 떨어가지고 조금 더 뭔가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. 제가 말을 좀 재치 있게 할 그걸 좀 자제를 많이 했어요, 사실. 그러면 더 하실 수 있는 거죠. 훨씬 더 다음에는 또 네, 영향을 한번. 이미지가 그래도 첫 인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 재밌으시네. 그래서 되게 자제를 한 상태여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나중에 방송 체질이신 것 같은데? 6개월 뒤쯤 또 하반기 이제 시즌 지나갈 때쯤 괜찮은데요? 어떻게 궁금해 하신다면 네. 좋은데요?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세 곳. 이제 또 얘기를 디테일하게 또 저희가 이제 나눠봐야 되기 사실 때문에 다 까먹었어요. 사실은. 다시 써줄게요. 써주고 그다음에 제 거를 꼭 안 해도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제가 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건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이러한 데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안 했는데 나중에 올랐다. 그렇잖아. 그럴 수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안 했고 딴 거 했는데 그게 올랐다. 그래도 나와서 이게 얘기해 줄 수는 있잖아요. 아니면 했는데 떨어졌다. 그럼 얘기해 주세요. 그것도 괜찮단 말이에요. 우리는. 그럼 제가 뭐 얘기할 거 아닙니까? 뭐 좀 기다리려든지 뭐 죄송하다든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. 우리는 부트캠프와 다르게 죄송하다고 진공 캠프에서는 다 얘기하는 미안하다고. 거지. 미안합니다.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거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. 그럼요. 그렇게 하고. 이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니까. 그럼요. 그럼 뭐 투자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솔직히 말하면.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근데 다만 이제 안 한 거보다 시행착오를 이번에 겪었으니 다음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뭐 제가 좀 더 조언을 드리겠다. 근데 그렇게 되면 신뢰가 안 생겨서 조언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.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되지 뭐.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
알겠습니다. 네네. 이제 또 어떤 판단하실지 네. 몇 개월 후에 또 한번 다시 모시고 뭐 액션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럼요. 뭔가를 적극적으로 했을 수도 그쵸, 있고 그쵸. 뭐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액션을 안 해도 제가 이제 이런 단지를 추천했었는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가격을 지금이나 한번 비교를 한번 시초 검증을 해주세요. 네. 이때 지금 시세랑 6개월 시세가 이렇게 돼 있더라. 아, 그때는 이제 음. 말씀드려도 될 그럼요. 그러니까. 그때는 이제 화면을 띄워서 네. 한번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그치. 한번 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네. 생각은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네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. 감사합니다.